자, 이번에 볼 것은 11차 비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그 아메리카 문명 멸망과 인구 변화에 관련된 것이다. 기획과 니은의 인물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나 당시의 경제 방식의 명치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아즈테 제국과 잉카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됐나라는 이제 그런데 여기 기획에 들어갈 인물이 코르테스죠. 코르테스.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인물이 잉카 제국을 불명한 게 피사노죠. 그래서 이 코어테스는 한번 기출문에 나왔는데 서양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예전에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서 성향의 법칙 관련된 내용한테 한번 나왔어요. 네, 언급됐었어요. 예문으로 나왔어요. 예문으로. 자, 그다음에 나 당시에 경작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거는 왜 정복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서해에서 가지고 온 어떤 이제 천연두라든지 이런 그 천연두나 홍역 등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 명령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확 감소했어요. 인구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서양 그 스페인과 그 사람들은 정복자들은 이 원주민 대신에 노 그 흑인 노예들 가지고 가서 뭐냐면 농장식으로 경영했는데 이 당시 이제 요 당시에 그 뭐냐면 농장 형태가 플랜테이션 농업이야. 플랜테이션 농업.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 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예. 자,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동원해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하고 대농장에서 사탕수수 등 담배 등을 재배했다. 특히 정복자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대농장의 한 가지 작물만 재배했는데 이러한 경작 방식, 플랜테이션 농업,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에 상당히 취약하죠. 시장 가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농사를 이제 못 짓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커피 농사를 졌다. 근데 커피만 주구장창 찍었는데 커피의 원두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농작물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다변화시키면 또 단자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하여튼 플랜테이션 농업이고 플랜테이션 농업 형태는 그 당시 이제 뭐 남미 지역 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이 널리 행해졌죠. 그래서 뭐 고무 농장이라든지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장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최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기획의 사료 명칭을 써보고 니은과 디귿의 임을 쓰시오. 요거는 신라시대 때 육두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육두품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 자료에 볼 수 있듯이 신라말기 삼체라고 부르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최치원 관련된 내용인데 최치원은 당나라의 기국 후에 이제 진성령에게 올린 게 있죠. 이게 시무 10조죠. 시무 10조 또는 봉사 10조. 인데 시무나 봉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최치원만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썼던 이제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시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은 거야. 시무 10조, 시무 그 뭐냐 봉사 10조. 그래서 뭐 시무 28조도 이제 고려 성종 때 최승룡 올렸잖아요. 뭐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 삼체 중에 이제 이름은 알려지진 않지만 최초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누가 있냐면 최승호가 있고 최원희가 있어요. 자, 최승호는 이제 뭐냐면 건원한테 갔고요. 최원희는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왕건한테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육두품들은 끝까지 이제 뭐냐면 신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최치원 하다가 좀 안 되니까 도피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승호나 최원희처럼 이제 더 신라는 이제 갔으니까 새로운 권력이었던 건원과 그 당시 이제 왕건한테 붙었던 사람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뭐냐면 비교학습 관련된 문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추론형 문제를 좀 약간 붙여놨거든요. 예, 이거 보면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본시학습의 주안점이 있는데 뭐 2차 세계를 끝나고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전쟁의 범죄를 규정한 첫사를 남겼다.
그러나 그 처리 과정에서 세계 두 진영으로 나눠져 얼어붙기 시작했고 전후 처리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지 못한 채 냉전의 이념 속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뭐냐면 발발했다. 그래서 인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도 있고요. 예, 계획 있고 관련된 이제 자료가 있죠. A자는 요거 관련된 자료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에서 평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역사에서 기억의 이용 시 유용한 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기억이 뭐냐면 연표 학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론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쓰시면 돼요. 예. 요 문제는 그냥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표, 지도 요 관련된 내용 역사학습의 어떤 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꼭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연표의 유용한 점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횡적인 어떤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축소하는 사고를 육성한다. 어, 그 비교학습과 관련된데 제가 아까 전에 비교학습이라고 했는데 연표예요, 연표. 연표가 비교학습과 관련돼 있다고 이제 말하다가 잘못 얘기했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역사의 전개와 사회적 상황의 이제 그 종합적 이해 가능하고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 흐름을 이해를 돕거나 수업을 정리, 종합하는 데 사용되고 역사 사실을 개통적으로 제시해서 역사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 이해를 도움을 준다. 자, 그다음에 니은들어갈 수 있는 평가 방안을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평가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평가지와 연결돼서 이제 막 구성을 해보시면 될 텐데 요것도 저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답안이에요. 그래서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글쓰기 실시하고 교사평가 시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를 바탕으로 D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제 대신을 쓰시오. 그래서 활동 자료를 보고 여기 보면 이제 D에 들어갈 것이 이제 여기죠. 가제 제시.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이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이게 평화헌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화헌법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주관적인 답안이죠. 그래서 요거 도쿄 재판의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글쓰기 실시할 여기네요. 예. 이 헌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자, 요것도 이제 주관적인 어떤 추론 문제고, 자,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가 내용을 질문해보자. 도쿄 재판의 한 줄 쓰기.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도쿄 재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니은에 들어갈 평가 방법이 뭘까요? 제시된 학습자를 바탕으로 정확과 간결의 도쿄 재판을 요약함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요거 외에도 내용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도쿄 재판 한 줄 쓰기는 이렇게 요약함을 이제 쓰면 된다. 근데 뭐 한 줄 쓰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좀 허접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그 세계사 그 교수학습 평가 그 자료집 같은 거 해서 막 만들어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학습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땡땡 고등학교 학습자료, 뭐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리아 양식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예전에 공사년 기출 문제에 도리아 양식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파르탄 시험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가 연장선상에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자, 기억의 용어를 써라. 비례요, 비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미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미에 따라서 비례를 강조했어. 예. 요거까지 설명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여기는 그냥 답만 확인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 제가 서양사 강의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설명을 쭉 했거든요.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 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디귿과 리을의 양식이 되어 있죠. 요거 디귿 양식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오니아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코린도 양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알기는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으로 이제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도리아 양식으로 짓긴 했는데, 80, 90%는 도리아 양식이고, 10%, 20% 일부 무슨 양식 이용했냐면,
이오니아 양식을 이용했어요. 이오니아 식. 그래서 도리아 양식과 이오니아 양식이 교환되는데 한 8대2, 9대1 요 정도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도리아 양식 같은 경우에 주류가 상당히 뭐냐 단순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보통 코린도 양식과 이오니아 양식은 주도가 상당히 뭐냐면 복잡하죠. 근데 단순한 양식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코린도 양식의 특징은 주류가 없다. 단순한 아무나 장식이 없다. 본인나 말뭐 기능주의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코린도 양식이죠. 이 코린도 양식은 그 당시 그리스 말기 때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는 그 로마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야. 그리스 때는 만들어졌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주도 양식의 특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공사력 기출 문제.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나누고 1번, 2번, 3번에서 도리양식 특징 중에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1번이죠. 이 주두. 응. 제가 틀렸어. 2번이야.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듣보잡 문제여서 예상 전혀 못했던 문제거든요. 이거 틀렸어. 응. 근데 그때 제가 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듣보잡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당나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푸세요. 예. 그런 문제 틀려도 돼. 어차피는 그 이게 별로 없거든. 아니 03년 문제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때 떨어졌다. 제가 착각했어. 이게 03년 문제였어. 가지고 03년. 04년에 제가 합격했거든요. 하여튼 요거 떨어졌다. 듣보잡 문제 그 못 푼다고 해서 그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웃긴 게 요렇게 1, 2, 3, 4 했고 1.2등 3, 4 해갖고 사지선다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서술형 평가에서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책 읽어보시면 알지만 서술형 평가 유의 시점에 뭐냐면 서술형 평가를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답형식으로 선지형식으로 선다형이죠. 선다형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는 잘못된 양식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그 학자들 그 출신 저희 교수님들은 그런 평가 양식이고 어떤 그 서술형 평가 문학 그런 규정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평가 전공하는 교수님에는 역견의 평가 전공하는 교수님 그거 외에는 그분 외에는 신경 전혀 안 써. 그러니까 뭐 교육학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문제 답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그 통하지 않는다. 그냥 그 문제 안에 답이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비대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보면 자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비대를 되게 강조했다. 비율을.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가 4대1 혹은 6대1의 도리아식 기둥, 9대1은 이오니아식 기둥, 10대는 코린도식 기둥이 일반적이고 파라테의 신전은 겉은 도리아식, 안에는 이오니식 기둥을 세웠다. 네, 관련된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전시관 앞에서는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조선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가전법 외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면 직전법이나 간소간급제 그런 것들은 예전 사지성단인가? 그때 잠깐 언급돼 있고 안 나와. 네. 오히려 고려의 토지제도가 좀 강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의 때 가전법은 나오니까 좀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자, 다음은 조선의 토지대와 관련된 제도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는 가전법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토지제도지만 공양한 3년 그러니까 조선 거의 고려가 망할 때 1391년인가요? 그랬고요. 이때 만들고 이게 조선의 토지제도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 조선의 토지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전법 관련된 내용 요 관련된 그 사료는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성종실록 같은 게 이제 딱 보면 딱 느낌 오죠? 예. 뭘 시시했죠? 간수간급제. 그래서 앞에 이제 직전제는 세조 때인데 간수간급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기획의 용어는 가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전이라는 것은 가전법 하니까 가전법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그냥 우리나라나 그냥 중국이나 그냥 고려나 조선에 다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그냥 왜냐면 관리가 일을 할 때 그 반대급부로 줬던 것이 가전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전법이라는 것도 가전을 관련된 내용들 적어놨기 때문에 가전법이라고 했던 거군요. 자, 하여튼 가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시시 배경이 된 기획에 관련 토지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직전법이 왜 실시되냐? 기획과 관련된 토지가 이제 요구잖아요. 토지제도가.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토지의 문제점, 가전법의 문제점을 쓰는 거냐? 여기 자체 가전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수신전 후량전 명목으로 실제로 세습을 용인해 줬어요. 원칙상 세습이 안 되지만 세습을 용인했고 특히 가전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관리되게 지급한 건 경기도에서 한정돼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의 절대장이 주요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전법 폐지의 의미는 신문지와 연결시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직전법하고 간수관급제가 서로 이게 뭐냐면 같은 토지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보면 직전법은 가전법을 위한 그 진짜 토지제도고 가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현직 관료들에게 가전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수관급제는 이 토지제도보다는 토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징수하잖아요. 조세 징수제도예요. 간에서 징수하고 관리에게 주는 거죠.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직전법이라는 것도 가전법 체제의 큰 테두리에서 이 직전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전과 직전은 있는데 가전법 큰 테두리에서 좀 규정을 굳혀가지고 지급대상 직전은 이제 뭐냐 그 현직관리로 한정된 게 직전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직전법 폐지는 크게 볼 때 가전법 폐지와 연결됐다. 그러면 가전법이든 직전법이든 왜 폐지했냐?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라 명종 때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지급할 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토지 지급을 뭐냐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문화돼서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폐지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 사문화됐다. 그러면 이제 직접 폐지는 신문지와 연결돼서 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전기제 폐지 연결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을 토지와 결합시켜 관리했던 중세적 토지제도 방식을 그만뒀다. 그래서 전주는 이제 관리로서 지배층이고 정객은 피지배층이잖아.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요때 이후부터는 지주존호제 관계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서 이제 토지제도가 토지 운영 방법이 됐죠. 자, 그다음에 간수간급제도 아까 지금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폐지의 의미 여기 좀 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수도권에 입각한 토지 점유이 전주전기제 소유권상 전주가 전업 또는 정계급하던 정근대 우리나라 신분계급조사의 정육적인 토지 소유관계가 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이거 좀 삭제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교사는 역사 수업의 수업 자료도 이용하려고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역사 소설과 관련된 문학 작품 관련된 내용은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되는데 자, 이번 유진남북주 세계사 수업에서 학습 자료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삼국지 연의에 나와 있는 적벽대전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자, 역사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역사를 보다 생생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절다. 자, 문학 작품은 학습에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1차 사료와 달리 학생들의 간접이익적 공간적 이해를 북돋는 니은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수업 학습 자료에서 이제 그 적벽대전 관련된 내용도 있죠. 삼국지 연의죠. 일단 삼국지 연의가 소설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적벽대전에서 뭔가 이제 그런 불을 이용해 갖고 그냥 이용해서 쳐오셨다. 뭐 그 내용이 있어요. 적벽대전에서. 네. 학용책을 이용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료교사 조언부터 볼게요. 자, 세계사 이제 수업을 이용해서 디귿 작품에 대한 그 학생들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작품에 대한 저기 이 디귿에 들어갈 것은 이제 디귿 여기 있고 적백대전의 승리는 삼국지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공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그래서 있는 잘못된 거죠. 이게 하공은 했긴 했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당시 풍토병이 되게 확산됐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지역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되게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력 동원해갖고 먼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풍토병에 대해서 적응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나 도시인들은 자주 이제 교류가 있다 보니까 한번 감기 앓고 나면
이미 명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타격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뭐냐 그 어떤 어떤 건물을 짓거나 토목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군사 원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그 전염병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기획 같은 학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할 게 뭐냐? 자, 문화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어? 자, 요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과거인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 언어를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용어를 써라. 여기 니은의 이제, 근데,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사료학습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문학작품은 사료학습을 이용하는데 좀, 유용하다. 그래서 사료학습과 문학작품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나 또 사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학작품이 또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과 공간적 이해를 좀 해서 사료학습에 또 적절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귿에 들어갈 학생들의 학습 활동 내용을 서술할 것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계 수업에 대해서 디귿 작품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전에 디귿 작품에 대한 이제 뭐냐면 이해 돕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학습 내용이잖아요. 작품에 대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 하냐? 문학 작품 할 때. 자,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사회다, 사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제품 수업을 이용할 때 지도할 점은 이은의 내용에 고려해서 말해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적벽대전 승리는 삼국지 연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공이 아니라 전역된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학작품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비판적인 거예요. 네. 비판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료학습의 보완제로서 문학작품을 이용하지만 문학작품이 100% 사실이 아니고 허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은 후한시대 때 이제 서역 개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역 개척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부국론을 토분한 전투에 혹독한 전공을 세운 두구는 시야를 받고 시야를 받고 벗을 더욱 높아졌고 서역의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고 이때 서역의 업무를 주관했던 그 간청이 뭐냐면 서역도예요. 이거는 뭐 전환 때도 있었고 후한 때도 있었어요. 두구가 출병할 흑로를 이제 공격할 때 군내부의 대리사마여 간직해 뒀던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니라는 인물은 이제 누구냐면 요 니에 들어갈 인물은 유명한 초죠. 네, 방고의 동생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죠. 그는 원래 그려 짓던 선비였으나 형 방고 때문에 이 방고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초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붓을 내던지고 종군하여 군대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 있고 방고가 또 가명을 파견했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기억의 업무, 서역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관청은 서역도 니은의 인물을 쓰고 이 니은 인물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초죠. 자, 니은을 미은에 파견한 이유가 뭘까? 가명을. 자, 대진국가 직접 교육하기 위한 거야. 대진국. 노마죠. 중간에 그 당시 이제 그 파르티아가 이제 있으니까 파르티아 건너뛰고 직접 이제 직구를 하기 위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자, 디귿과 관련된 외교정책 사상적 배경을 쓰시오. 자, 이 디귿은 이제 뭐냐, 65년 동안 중단된 서역과 한나라의 관계 왜 중단됐죠? 요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신나라가 있었죠. 신나라. 신나라 왕망이 외교 관계를 완전히 망쳐놨죠. 그래서 이제 왕후도 격화시켜 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기탱천한 이제 그 당시 그 여러 이민족 수장들이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유학의 중화의식을 그대로 대외관계에 적용해
주변의 이미지를 경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왕망 보면 누굴 생각하냐면 지금의 중국의 어떤 지도자 시 땡땡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등소평이 도강량에 외치면서 좀 자중하고 중국의 어떤 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 반대했던 유엔 연설했었어요. 중국이 이제 나중에 패권 국가가 돼서 제국주의 정책을 하면 그냥 비판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등소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씨땡땡은 씨땡땡이 누군지 알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몽인이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주변에 뭐냐면 그 나라들 깔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 뭐냐면 안 좋아해. 다 싫어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보겠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에 비스마르크 관련된 내용 볼게요. 비스마르크는 자주 나와. 예. 그래서 비스마르크 욕도 드럽게 얻어먹지만 진짜 또 여러 가지 일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높게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독일사에서. 근데 비스마르크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게 세 방향에서 나와요. 첫 번째 그 외교 관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내정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통일 전쟁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이제 뭐 통일 정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건 내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문제 내봤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오지선단인가 그때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관련된 것은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카토릭과 대입했죠. 이걸 이제 무슨 투쟁이라고 하죠? 문화투쟁이라고 해요. 문화투쟁. 어,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중앙당과 이제 이렇게 대립했다가 중앙당하고 또 뭐냐 손을 잡고 마지막 시기에 들어가면 또 뭐냐면 또 사회당 그 당시 독일 3인당이 등장하니까 3인당하고 대립했던 시기야. 그래서 반사회주의법 같은 것들을 이제 공포하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디귿의 용어를 쓰고 디귿은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뭐냐면 반카톨릭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화투쟁이라 한다. 이거 뭐 쉽죠? 자,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디귿 이후에 기읒이 협력했던 이유를 나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자료에 첨부해주시오 이렇게 있군요. 원래 중앙당이 상당히 이제 뭐 대입됐잖아요. 이렇게 카톨릭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뭐냐면 어 협력하게 돼. 그래서 그때 왜 협력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이제 그 자기 여당이었던 자유당인가? 예, 자유당이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니까 자유무역주의에서 이제 보호관세 같은 그런 그 보호주의를 내세우니까 비스마르크가 결별하게 됐고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회민주당이 너무 힘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서가 주어졌죠. 뭐냐면 나와 관련된 사회민주주의 세력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세력이 증대되었던 사회민주당에 대항해서 새로운 여당으로서 중앙당이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주요 내용을 서술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자, 불과 오륜이야. 이게 이제 그 서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총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 서총을 여러분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봤어요. 예, 틀리라고 한번 내본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저도 이제 문제 내면서 알게 된 건데,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이윤과 양심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카톨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거를 잘 이용해 갖고 뭐냐면 분열시키고 문화 정책의 어떤 이제 배경이 되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관련된 내용은 반사회주의법이죠. 여기 사회주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약속을 여러 번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반사회주의법 같은 걸 만들고 그다음 복지 정책 같은 것들 만든 것도 이게 3인당의 학대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자, 여기는 반사회주의법 관련 법을 봤으니까 뭐냐면 3인당은 그 산하들죄를 포함해 모든 활동이 금지돼요. 다만 그 의원 추천은 개인 자국 무소속으로만 허용될 수 있어.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주법에도 불구하고 3인당은 제1당이 되죠. 무소속 이름으로 이제 개인으로 이제 출마해갖고 1당이 돼. 근데 한계가 있죠. 계급투표제. 3분의 1 넘지 못해. 계급투표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자, 반사회주법은 나중에 비에드 2세가 즉위하자마자 없애버렸어요. 이 비에드 2세가 비스마르크가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관련된 정책들을 외교 정책이나 이런 정책 다 없애고 그 과정에서 반사회 유법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중국의 이제 해외 통상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중국의 해외 통상 관련된 내용들, 남방무역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 자주 나왔죠.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청계정이죠. 청계정. 요 기출서류도 한 세네 번 나왔어.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이게 그 뭐냐 해외 통상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올 것 같아.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이거 나올 때 예전에 한번 이것도 나왔거든. 2차 기출문제. 이거 나올 때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모 강사분이 그 모 요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명나라 때 해금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출처가 여기 나오는데 청해전 사대 있잖아. 해전이라는 것은 제도사예요. 청나라 제도사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명나라 해금령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청나라의 청계랑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파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제 청나라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가주치가 해제된 배경을 써볼까? 자, 가주치가 청계령이죠. 청계 해제 배경인데 전해령이라고 해요. 전해령. 네, 전해령을 내렸던 배경은 뭐냐면 대만의 어떤 세력을 편정해서 그 당시 중국 정복을 마무리됐기 때문에 정성공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청계령 해체 배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계를 내렸던 것도 대만과 이제 외부 세력이 서로 맞기 위해서 이제 어 막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전해령이라고 해요. 전해령. 이거 지금 집어넣을게요. 자, 그다음에 그 청계령과 그 나 사이에 청나라 서양 간의 통상 방법을 서술하시오. 자, 여기 보면 청계령을 내리고 나서 잠깐 이거 좀 정확히 가해제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제와 자 가해제와 고칠게요. 네. 가해제와 나해 사이에 못하네요. 나해 사이에 청나라의 서양 통상 방법을 쓰시오. 그래서 전해령부터 해갖고 이제 뭐냐면 요 사이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동무역과 관련된 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해관무역이 있었죠. 해관. 그래서 네 개의 해관을 설치해서 센적. 그래서 정해동 이외 네 성에 해관을 설치해서 강동, 복건, 전남, 절간, 강남. 그래서 해외무역을 허가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권룡제에 들어와서는 요중에 강동의 월해관만 제하고 다 폐지시켰죠. 그래서 강동의 월해관에 하고 월해관을 관리 밑에 그 당시 공행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서양사님들과 통상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해당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2차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여기. 당시 기획에 좋지 않은 정치 이유를 써서 기술해보고 니은의 주체 및 설립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오직 강동의 정박은 고용만이 허락할 거야. 강동구를 왜 했냐? 정치적 이유 쓰다가 했잖아요. 서양 사람들과 한인과 결탁하여 반정운동을 일으켜 염려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명나라부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명나라 때 해금령 내리고 그다음에 청계령 내리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보통 이제 해관을 이제 놨다도 실제 모든 걸 다 뭐냐면 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외부 세력들이 한인들과 결탁해 반청 운동을 일으키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세력들 뭐 외적이라든지 반명 세력들이 뭐냐면 그 내륙에 있는 이제 인민들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해양에서 들어오는 세력들과 결탁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이게 정통적인 왕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주체 및 설립 목적이 있어. 요번에 24년 기출문제 때 양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양행을 공행으로 이제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 양행하고 공행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양행은, 여기 양자는 뭐예요? 서양 양자고, 행자는 상인 조합할 때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상인들 그 대상으로 해서 했던 중국 상인 집단들 양행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서양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거야. 공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공행은 뭐냐면 이 양행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만든 게 공행이고, 공행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정부가 독점권을 주고 하니까 주체가 필요하니까 양행들이 그 뭐냐면 모여가지고 공행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공행에 독점권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공행은 양행을 기초해 가지고 독점권을 받은 그 상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행은 서양의 물건들 갖다 파는 그 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양행이 다 공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몇 개 양행 중에 양행들이 공행을 만든 다음에 이 공행들에게 뭐냐면 무역 독점권을 만들고 나머지 양행들은 배제됐다는 의미예요. 배제됐다는 건 그래서 양행하고 공행의 어떤 개념적 차이를 좀 구분해 주고 신동기에서는 그게 잘못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5번을 읽어볼게요. 자,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강자중국사에 이게 잠깐만요. 5권 맞네. 예. 자, 명대부터 각지 중개상들이 모여들었는데 양아만 취급하는 양행이 성립되는 청주에 해금이 월해강이 건립된 이후에 어, 이듬해 이다. 해금이 되고 그 다음에 공행이라는 이들 양행의 상인들이 상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1720년에 조직된 독점적인 성격의 상인 길들을 말하는데 공행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행에게 그 무역 독점의 특권과 함께 간을 대시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상을 부여했다. 그래서 용어 공행이 양행대 상인들에서 만든 이거 여기에 독점권을 부였다. 그래서 양행은 공행이 기반이지만 공행이 꼭 양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양행 상인들이 모여서 공행을 만들고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잠깐 이거 써야 되겠, 다 했죠?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한국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학습 주제, 기획, 경제 질서를 왜곡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밀가루, 설탕, 시멘트는 가격 폭등했다. 그 밀가루, 설탕,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300산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밀가루와 설탕은 당시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었고, 시멘트가 잘못됐네. 요게 300산업이고, 이건 시멘트는 제죠. 하여튼, 시멘트는 경제개발에서 건설 건기에 인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유는 그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 구조다. 이들은 가격 상승과 폭리를 취했고 박정희 정부에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3분이죠. 3분. 자 3분은 소수기업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밀가루, 설탕 보통 3분 하면 300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요때 3분은 그 의미의 300산업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300산업이고 자 같이 좀 말을 좀 했는데 요거는 밀가루, 설탕 3분을 그 시멘트를 3분이라고 했어요. 3분. 그래서 3분은 그 당시 소수의 기업들, 재벌들이 이제 독과점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3분이라는 말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300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60년대 내용이니까 3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83 조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꺼다 썼어요.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사채 부담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 활동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이 고리의 사채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저리로 이렇게 사채를 이제 뭐냐면 상환으로 강제 조치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대기업들이 상당히 뭐냐면 특별 준 거죠. 그럼 왜 대기업들이 사채를 썼냐? 그런 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을 들어다 가지고 와도 한국 기업이 그 당시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신유가 확 떨어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잘 안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채를 많이 이용했어, 사채를. 근데 그때 사채하면 우리가
보디대금자 보면 뭐야, 좀 어깨에 딱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깡패들 동원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채를 누가 빌려줬냐면 서민들이 빌려줬거든요. 서민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사채업자들이 이제 서민들이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기업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구조는 뭐냐면 서민들의 탁을 준 거야. 자기가 그만큼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데 쟤도 받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83 정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당시 사채는 서민들의 자금을 운영한 기업 수단이었기 때문에 서민 중에 기업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상황도 있었다. 기업 중에 일부가 이제 배를 째고 안 갚겠다고 할 거면 그 당시 뭐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조치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은 이자로 분할상하고 그다음에 뭐 안 갚아도 그냥 어떤 별다른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서민들에게 상당한 뭐냐면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정경유착의 산물이죠. 기업이 타발하고 정부한테 사채 동조 좀 해고 좀 해라 해갖고 이제 했던 거고.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게 뭐야? 지금 김지하의 오적이야, 오적. 예. 그래서 김지하의 오적을 이제 사상계에 쓰는데 이것 때문에 사상계가 폐간이 됐죠.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경유착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가와 나와 가에 들어갈 것은 이게 정경유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경유착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정부주도의 경제 기반은 자본에 집중되어 효율성이 높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차관을 빌려온 돈을 정부에게 배분받고 금융권으로 특혜 유자를 받아 재벌 선정인데 정치권은 이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제공받기도 했다. 자, 이런 정경유착은 공정한 거래에 의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많은 문제가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볼게 작년에 제가 좀 냈던 건데 이게 뭐냐 척과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하고 역사과 수업의 그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소재를 다루고 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사례 1은 어떤 이제 사회과 관련된 거야. 흑인 여자 오자 파크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과 수업에서 다룬 거고 그다음 수업 사례 2는 역사과 수업에서 다룬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뭐냐면 활용할 수 있지 써라. 똑같은 그 소재지만 수업 사례 1과 수업 사례 2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일단 사회과에서는 주 법칙성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 일화를 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인권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 밑에 아니면 그 어떤 차별에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 밑에 한 사례로서 요거를 사용했던 거고. 근데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의미를 자료에서 찾도록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과 인물의 의미를 찾는 방식으로 역사 수업을 이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 사례 1에서 역사 수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 법칙을 찾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의 어떤 한 사례로서의 수업이 왜 역사과 수업이 될 수 없는가 이렇게 보면 자, 역사 속의 인물을 다루지만 역사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라는 건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추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회를 치환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냥 뭐냐면 이제 차별 타파라든지 인권이라는 그 개념 하에 여러 사회들이 또 있잖아.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 로자 파크스 외에도 다른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데 역사과 수업에서는 다른 걸 대체할 수 없죠. 그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원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 사실은 이해와 역사 사고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미출진 사례와 관련된 운동을 역사적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수업 사례 2를 고려했을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미출진 사례가 이제 뭐예요? 로전 파커스의 사례잖아요. 그래서 로전 파커스의 사례 관련된 운동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용이 뭐예요? 수업 사례 2.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 뭐냐? 아까쯤에 했던 거 맥락과 조건, 인물. 그래서 개별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조건, 인물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당대의 맥락과 조건 속에서 사건과 인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 있는데 첫 건 한번 읽어볼게요. 요번 연도에 첫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한물 그냥 일시적으로 냈는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낼 가능성이 있는데 잠깐 이제 작년에 쉬었는지 요번에 기출문제 보고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17번 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다루지만 역사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역사와 친화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례 1과 관련된 수업 방법이고요. 자, 이단 접근은 통합사회과 수업에서 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역사 수업이라 볼 수 없다. 역사 수업은 다루는 과거, 역사 수업은 다루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과 같은 역사적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고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권운동이란 당시 사회의 움직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맥락과 조건 속의 사건과 인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차 B형 문제 다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뭐냐면 12차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